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차가 19년 만에 출시하는 경차 규격의 경영 SUV 캐스퍼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예상되는 사전 계약 시점이 9월 둘째 주 정도로 알려졌고요. 완전 공개 및 출시는 언론 매체에서 공개한 9월 15일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차량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약 2주 정도 뒤에는 이 차량을 만날 수 있겠네요. 어느덧 8월 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어도 전혀 어색한 시점이 아니죠. 출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은 출시를 앞두고 이전보다 많은 위장막 차량이 도로나 주차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착된 테스트 차량을 보면 모닝보다는 한 수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과연 다재다능한 레이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레이를 한 번이라도 시승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디자인의 취향을 제외한다면 레이의 다재다능한 기능면에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미니밴, 카니발처럼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죠.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바닥 쪽에서도 제공하고요. 1열 시트의 경우 고급 차량처럼 시트에 안전벨트가 제공되는 방식이라서 B필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방식보다도 사용해보면 일체감을 포함한 확실히 편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을 미리 인식한 것일까요? 포착된 캐스퍼의 시트는 독특한 색상의 귀여운 캐스터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는 스펙을 통한 연비 부분 그리고 지원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캐스퍼는 모닝과 레이 딱 중간에 상품성을 포지셔닝한 것 같은데, 레이가 갖추지 못한 좀 더 귀엽고 이쁘면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라는 차별성이 가장 큰 매력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경차 최초로 앰비언트가 제공됐다고 하는데요. 위치는 글러브 박스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감성 부분까지 고려한 경영 SUV 캐스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상품성을 갖춘 것 같네요. 현재까지 외부 디자인을 포함해서 실내 공간까지 대부분 포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운전자 공간이죠. 이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분석해 볼게요. 도로에서 테스트 차량을 만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갈 기세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는 열심히 쳐다보게 되는데요. 주행 중인 테스트 차량의 캐스퍼 실내는 대략 이런 구성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다시 보더라도 보여드리기에 참 민망한 정도인데요. 기억나는 것만 발솜씨로 알려드렸었죠. 드디어 실내 공간에 스케치가 포착되었습니다. 유니지 TV 채널에서 공개해 주셨는데 제가 본 차량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이 부분 허가를 받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 공간은 딱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계기판 디자인은 투싼처럼 네모네모한 디자인에 예상되는 사이즈는 약 10인치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모난 디자인의 계기판은 테두리가 살짝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으로 강렬한 태양 아래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테스트 차량에서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급 트림에서 디지털 방식이 제공된지 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식이 제공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인포테인먼트의 경우 매립식이 아닌 돌출식 방식이 제공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셀토스와 비슷하고요. 크기에 있어서는 베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보면 송풍구 바로 위에 8인치 정도로 예상되는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 있네요. 인포테인먼트 좌우 구성에 있어서는 베뉴와 유사하지만 베뉴가 디스플레이 좌우에 송풍구가 제공되는 것과 다르게 캐스퍼는 송풍구가 디스플레이 아래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수평 관계가 아닌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구성은 송풍구 디자인에 있어서 수소 전기차 넥소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넥소의 차량을 보면 인포테인먼트 바로 아래에 송풍구가 제공되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공조기 창이 별도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최신 차량에서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공조기 화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추세죠. 아쉽게도 공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포테인먼트의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산타페인데요. 작은 공조기 창 하나만 제공해 주더라도 훨씬 편리한데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은 사이즈의 공조기 창이 제공되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조기 창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트림에서 제공할지 아니면 트림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채널에 있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계기판 앞쪽에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경영급 사이즈로 인해서 제한이 많아지게 되겠죠. 또한 비용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경운급 차량에서 이 부분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페이스리프트 등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윈도에 투영되는 윈드실드 방식이 아닌 이 급의 차량에서는 팝업되는 방식의 컴바이너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사용할 때마다 조작을 해야 되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코나 등의 차량에서 막상 사용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편리함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경차에 고급 옵션을 가득 넣는 것도 좋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경차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티어링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커버의 얇은 테두리와 함께 네모난 디자인이네요. 이 디자인은 두 대의 차량이 연상되는데, 첫 번째는 넥소입니다. 넥소의 스티어링 휠은 네모네모한 디자인이죠. 여기에 아이오닉 5처럼 얇은 크롬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체크해 볼게요. 변속기의 타입을 알 수 있는데, 이 방식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미니밴이나 경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변속기가 시트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방식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버튼식 변속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경차에서는 레이가 바로 이런 방식이죠. 다만 위치에 있어서는 레이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할 것 같네요. 센터 패시아와 기아 콘솔 부분이 연결되지 않은 구조라서 중간에 작은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이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경차의 규격상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라서 아이오닉 5처럼 편하게 이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발목이 통과하는 수준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1열 시트를 최대한 뒤쪽으로 이동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스케치와 비교해보니 이쪽 공간 앞쪽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이상으로 곧 출시될 캐스퍼의 운전자 공간을 체크해봤는데요. 좋은 스케치를 공유해주신 유니지TV 채널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건 세부적인 상품성과 마지막으로 실차를 통한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 이후에는 사전계약을 포함한 출시 일정 등이 공식으로 확인될 것 같네요. 무려 19년 만에 출시될 경차 캐스퍼가 한국의 미니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게 잘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격려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